안녕하십니까. 교육심리학 강좌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초등교육과 송재용입니다. 오늘은 11번째 강좌 자아탐과 무지개학습 그리고 성찰적 대화 촉진자로서의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배움과 가르침의 여정으로서의 자아탐구로서 가르침의 양달계와 변화와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의 작업과 자기 성찰에 대해서 알아보고 창의적 학습으로서 상담과 성찰적 대화의 본질을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교과 기반 성찰적 대화 학습 모형으로서 무지개 학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교과의 기본 성질을 새롭게 정의하고 무지개 학습의 본질과 개념 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무지개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전제 조건과 6단계 전개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문학교육과 탐구교실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교과 기반 창조 대화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성과와 과제를 논의합니다. 먼저 배움과 가르침의 여정에서 배움과 가르침의 양날개를 소개합니다. 배움과 가르침은 흔히 수업으로 일컬리는 교과 지도와 상담으로 일컬리는 생활 지도를 양날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 지도는 읽기와 쓰기 중심의 학문 학습으로서 지적 역량 개발에 집중하는 반면 생활 지도는 존중과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 정서 학습을 통한 감성적 리더십 육성에 초점을 줍니다. 알랭은 생각의 법칙에서 균형과 조화와 주연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배움과 가르침의 여정에는 하나의 통찰로서 자아탐구를 자아탐구에 대한 강조입니다. 교육의 내재적 목적으로서 성장 가능성에 의거의 결정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고 인격 완성 또는 자신을 추구하는 개인의 삶에 대한 존재 조건인 것입니다. 율곡이인은 미발자, 성지, 본연야, 태극지, 묘야, 중야, 대본야라 하여 바라지 않은 것이야말로 모든 성의 본연이고 태극의 묘함이며 중이요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혼면편에 보면 고지학자 위기 기종지어 성물 금지학자 위인 기종지어 상기라 하여 옛날의 학자는 자기를 위하여 공부를 함으로써 성물에 이르렀다라고. 그러나 현금의 학자는 세상을 위해 공부를 한다고 하여 자기를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자아탐구와 자기 성찰, 인격 완성이야말로 학문의 본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자각과 자기 성찰의 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자기 내면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능동적 자각 형상을 말하는 것으로 뒤에 사고하는 방법, 뼈아의 반성적 추상화, 배려는 합리성으로서의 지능, 그리고 초인지나 SR의 자기주적 학습에서 강조되는 요인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정서와 욕구, 삶의 목표와 진로, 사회적 관계와 책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 학습 주제는 창의적 학습 활동으로서 상담과 성찰적 대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성이란 새롭고 가치 있고 유용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또는 성향을 말합니다. 상담은 일종의 창의적 학습 활동으로서 새롭고 독특한 가치 있고 유익한 결과를 산출합니다. 비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학습 활동으로서 개인적인 결정과 정보를 어느 정도 요구합니다. 또한 기존의 질서와 구조 해체 그리고 새로운 질서와 구조 창조를 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희열을 수반하게 됩니다. 상담은 일종의 성찰적 대화 학습을 촉진하는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궁극적 목적은 학습자의 자아 탐구와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자기 성찰을 통해 참 자기를 발견하고 표현하도록 조력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저스는 인간과의 필요 충분적으로서 공감적 이해, 수용, 진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담 관계에서 핵심 촉진 요인으로 대부분의 상담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과 기반 성찰적 대화 학습 모형인 무지개 학습입니다. 무지개 학습이란 교과의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자기 성찰의 촉진을 안내하는 체계적인 전략을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과는 자기 탐구와 자아 성찰을 안내하기 엄선된 심리적 도구라고 보여집니다. 무지개의 특징은 전이의 다차원성과 질서체계의 구조의 연결고리를 전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현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학, 사회적 현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문화, 그리고 자기 또는 내면 세계에 대한 질서 부여 과정인 인지, 그리고 이들 질서 체계 간의 그 연결을 위한 브리징입니다. 무지개 레인보우는 바로 이제 이 브리징을 확장한 개념입니다. 브리징은 포엘스타인이 인리치먼트 지능개발 프로그램에서 탈교과를 그래서 학습 결과를 구체적인 교과 맥락에 적용하기에 적용된 개념입니다. 이런 질서 체계 간의 상호 연결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다리, 즉 무지개로 연결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채용된 개념인 것입니다. 로티는 진리란 인간 정신의 외부에 있을 수도 없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하여 질서 체계 간의 연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지개 학습에 대한 개념적 사유의 틀은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학문의 조목,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과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바로 경물 취지는 퍼셉션, 인식과 meaning, 의미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개념화를 이야기한다고 본다면 정심 수신은 자각과 가치화를 통한 그 개성화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그 성이라고 하는 진정한 자아 성찰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 세계와 내면의 주관적 세계의 연결고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 보면은 소위 수신 제정기심자라 하여 이른바 자기 몸을 닦으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그 고지학자 위기, 기종지어 성물, 금지학자 위인, 기종지어 만기는 상기는 그 자기 성찰의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말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과학습의 과제는 빈틈없는 교육과정의 지식 획득을 지향하고 세계 질서를 통과한 기본 정신 기능의 도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탐색과 자기 향상을 위한 자기 성찰 능력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 기반 자기 성찰 학습의 기본 목표는 교과 활동을 통해 삶의 문제에 대한 학습자의 자각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고 교과를 통해서 기본 정신 기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자기 성찰 능력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은유와 대의, 자기 초점화, 자기 객관화, 그리고 반영과 확대를 통한 자가 증폭의 과정을
필요합니다. 반영과 자가정폭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성을 회복해야만 문제 해결에 전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 학습을 통해서 브리징 과정에서 브리징을 통해 명품 교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기본 정신 기능은 밤하늘에 있는 다양한 별 무리에서 몇 개의 별을 연결함으로써 별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연결은 마음의 선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경험을 이제 연결해서 바로 지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집의 건축물의 재료인 목재를 조립하여 집을 구성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원래 이제 그 브리징이라는 개념은 탈교과적인 학습, 즉 기본 정신 구조를 통해서 구체적인 교과 학습 주제에 적용하는 그런 트랜스센던스 과정을 암시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포엔스타인이 리치먼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소개했던 개념입니다. 무지개는 바로 정신과학과 같이 비가시적인 그런 주제에 대해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처럼 가시적인 주제의 학습 결과를 응용하기 위해서 채택된 은유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무지개 학습 프로그램 개발은 두 가지 핵심 과제, 자기성찰 학습 목표 개발과 자기성찰 학습을 학습 과제 개발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과가 자기성찰 학습 도구로 이렇게 유용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관적인 경험 세계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주도적인 자유 탐색과 자기성찰을 촉진할 수 있는지, 협력적 작업 동맹과 생각의 느낌을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지, 주관적 경험 세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정과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 지침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등에 의해서 교과는 자기성찰 학습 도구로의 전환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과 화재 이해와 예방 단원을 예로 들면 화재는 발화물질, 산소, 발화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갈등도 미해결 과제와 분위기 그리고 감정,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 만일 이 원인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소화 방법을 알 수 있고, 화재의 원인에 따른 소화 방법을 인간의 심리적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데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성찰 학습 목표의 예를 수학과에서 들어보면 수학과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건 활동의 양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교과 학습 목표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일상생활 모습을 성찰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자기성찰 학습 목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낭만 하루 일과표로 원그래프로 나타내는 수학 학습 과제는 하루 동안 자신의 생활 모습에 대해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자기성찰 학습 과제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실과에서 또 다른 예를 발견하자면 식빵이 재료를 첨가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실과 학습 목표는 잠재적 특성을 개발해 매력적인 나를 가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성찰 학습 목표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과 여러 작품 활동은 사람들 간의 만남과 이별이라는 주제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잠시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이제 그
무지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과 지식체계와 자기 인식체계 간의 구조적 연관성을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몸이 건조한 식빵을 몸이 평범한 나로 이제 비유를 한다면 이 식빵에 다양한 재료를 이렇게 첨가함으로써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나를 좀 더 매력적인 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개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 학습 과제에서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작품을 만들 때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을 탐색하여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감사의 카드나 또는 뭐 소망 이야기 등을 메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작품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예술 활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완성된 다음에는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역할극을 전개하여 만나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감사의 이야기라든가 지지와 격려의 이야기 등을 우리가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학습으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 학습의 전개는 6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 알아차리고, 그 다음 학습 목표 확인하기, 교과 학습 탐구하기, 자기 성찰하기, 그리고 상호작용 촉진하기, 마지막 공유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알아차리기에서는 교과 학습과 직접 연관된 학생의 주관적 인식체계를 활성화합니다. 이 단계에서 1차 감각체계 또는 언어와 상징체계를 활성화시켜 주관적 경험세계의 자극을 촉진하게 됩니다. 수학과의 비율과 그래프 경우에는 피자 게임을 도입하여 비와 비율의 개념을 상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학습 목표를 확인하는데 이때 교과 학습 목표뿐만 아니라 성찰 학습 목표도 함께 확인합니다. 객관적 실체에 대한 의미 부여와 그것이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 세계에 대한 인식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함께 언급하는 것입니다. 수학과 비율과 그래프 단원의 경우에 사건, 활동의 양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비교를 통해서 일상생활 모습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제시하여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식구조를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교과의 단원에 대한 지적 탐구를 활성화하여 지식구조 발견하고 지식체계를 확장하는 단계입니다.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과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합니다. 일반적 교과 학습에서의 보편적인 그런 그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율과 그래프 단원의 경우에서 혈액형 학생 수나 보호자별 득표수 등을 산출해보는 과정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면 세계를 성찰하기 단계입니다. 교과 지식의 구조와 주관적 경험 세계를 연결하여 통합하는 단계로서 단계 2의 성찰학습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단계 3에서 발견한 교과 구조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비율과 그래프 단원의 경우를 예를 들면 하루 또는 일주일간의 활동 시간의 비율을 산출하여 점검하고 자기의 삶을 반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상호적인 촉진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야기 형식을 빌어서 자기 성찰의 결과, 생각과 감정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합니다. 단짝대화 역할놀이 등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 재구성을 시도하고 변화 계획을 시연합니다. 비율과 그래프 단원의 경우 그래프를 매개로 자신들의 생활 모습을 소개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은 작업 동맹을 구축하고 생각과 느낌을 개방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유하기 단계에서는 과정 피드백이라 하여 전체 학습활동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반성하고 미해결 과제를 다루게 됩니다. 표출된 감정과 인식의 공유를 확장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지침을 마련 공고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언과 축하, 인증서 수여, 송라이팅 등
일련의 정화의식을 교행하기도 합니다. 자아성찰 학습 확산을 위해서는 교과 교육에게 몇 가지 변화가 요구됩니다. 먼저 알아차리 단계에서 인식체계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주관적 경험 세계에 대한 자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과학습의 목표를 확장하여 지식체계 구성에서 자아성찰 동안 주관적 경험 세계의 재구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아성찰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지식구조와 사적 경험의 유기적인 통합을 시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과정의 점검 활동의 변화입니다. 정례 학업성 취도 평가에 머물지 않고 학습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비교결 과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화의식을 통해서 부정적 감정을 털어내고 관계를 끝맺음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서 문학교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텍스트를 읽고 개인 경험에 비춰서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전래동화나 고전문학은 자아탐구를 안내하고 자기성찰을 촉진하는 활동의 매개체로서의 그 훌륭한 소재가 됩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서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보기 것입니다. 홍보와 놀부의 박씨 이야기를 통해 소망 탐색 후 구현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홍보가 되어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는다면 어떤 본물이 나오길 기대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이야기 속 주인공의 심정에 공감하고 행동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파츠의 등장인물의 처지와 비슷한 경험을 찾아보고 감정과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동요 부르기, 목표하기, 교과탐구, 자기성찰, 상호작용, 공유하기 등의 그 과정, 6과정을 통해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비둘기가 든 까마귀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보고 오자를 그린 어린 왕자 등도 훌륭한 소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과학 과 같은 탐구 교실에서의 예입니다. 생명의 나무란 주제로 나무의 생김새, 생태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자상을 성찰하거나 미래의 진로를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크랩북, 색연필, 넓은 공간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생명나무는 나무를 이해하는 두 차시를 예로 들어보면은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가와 나무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주제를 가지고 볼 때 교과 학습 목표로서 나무의 겉모습을 관찰해 나무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나무 한 살의 계절의 변화에 따른 생태 적응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교과 학습 목표로부터 각각 자의 여러 가지 모습을 탐색하여 체계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라고 와 자신의 성장 과정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상적인 경험을 성찰할 수 있다라는 성찰학습 목표를 개발합니다. 이어서 나무 생김새와 자아상 탐구학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먼저 나무 구조, 뿌리, 줄기, 가지, 잎과 열매, 그리고 나무가 생존하고 있는 터전을 묘사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개인의 출생 비밀, 삶의 자원, 그리고 꿈,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타인과 그들로부터 받은 선물, 그리고 그 가운데는 현재 활동 등을 기술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생 스토리를 공유하고 자기 성찰을 한 다음 생명의 숲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생명의 숲 활동에서는 나무의 한사리와 삶의 역경을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계절의 변화에 따른 나무 생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나무 가지가 꺾이는 불가항적인 현상을 비유로 해서 인간의 아픈 개인적인 경험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그 죄의식에서 탈피하도록 하면서 치유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풍우처럼 역경을 딛고 일어난 그 나무의 성장과 결실을 비유로 우리는 미래의 목표와 진로를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숲 활동, 평안한 숲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나무가 겪는 고난과 그것을 이겨내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는 그 인생에 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아픈 기억, 꿈과 비전 등을 탐색하고 마무리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인증서를 수여한다든가 편지 보내기 등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 사례로 통합교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일기 예보라는 주제로 효율적 의사소통과 생산적 학습 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창의적 교실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서 육각기둥막대, 색연필, 날씨 표지판, 학급 게시판에 감정일기 예보란을 만드는 것을 준비물로 구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 1에서 마음 온도계를 이용해 의사소통 구조를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일상생활 경험하는 핵심 감정, 예를 들면 기쁨, 슬픔, 분노 등을 일단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육각형 막대나 삼각형 막대 등을 준비하여 각각의 그 측면의 감정을 정하고 감정에 어울리는 색상을 입힙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의 온도계, 눈금을 정하여 마음 온도계를 만들고 감정주의와 감정경보처럼 우리가 기상특보에 해당하는 선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학급 소통의 규칙으로 정하여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감정소통과 생산적인 교실 환경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마음 상태를 날씨 표지판에 비유하여 나타내는 그런 날씨 표지판을 찾아서 소개를 합니다. 매일 아침에. 그리고 그 학급 게시판에 매일 아침 그 자기의 감정에 해당하는 그 표지판을 이렇게 찾아서 붙이고 이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행동 지침을 정합니다. 그런 다음 각자가 그것을 실천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과 후에는 새로운 변화된 그 심정을 또 날씨 표지판에 붙인 다음 점검을 하고 학생들은 각자 성찰 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하루 일과를 점검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몇 가지 기대와 성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적 대학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교과 통합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학생 개인적 삶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교실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학생의 지적 능력과 감성 영역을 동시에 발굴해 전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와 성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의 내재적 목적, 즉 성장 잠재력이 기초해야 한다고 하는 목적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교과 지식 구조와 자기 성찰 촉진을 위한 학습 활동을 창의적으로 접목해야 할 수 있어야 하며, 속전 프로그램 중심의 영재교육 현실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통해서 심화 학습 프로그램을 좀 더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 노력, 촉진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 구조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교과지를 명확히 이해할 때 성찰학습의 방향도, 목표와 방향도 분명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지개학습은 기존의 교과학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